안녕하세요. 청소년 권리 강사 국형진입니다. 여러 영상들을 찍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청소년과 청년 정책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청소년의 다음은 청년이다. 잘 자란 청소년이 훌륭한 청년이 된다. 이게 제 지론인데요. 그 모든 정책엔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 선생님이 그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데 뭐 앞사람 뒷사람 뭐 그런 거 고민해야 되나? 엄청 고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료가 들어왔을 때 반제품을 규정대로 잘 만들어줘야 반제품이 들어왔을 때 조립하는 사람이 문제없이 조립할 수 있어요. 이 조립하는 사람이 조립을 잘 해야 포장하는 사람도 문제없이 포장할 수 있을 거고, 포장하는 사람이 포장을 깔끔하게 잘 해놔야 출하하는 사람이 문제없이 출하할 수 있겠죠. 뒷공정 없는 앞공정 없고요. 앞공정 없는 뒷공정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도 앞정책이 있고 뒷정책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동 청소년을 그냥 어린이 청소년 사업 하나로 이렇게 뭉뚱거려 놨어요. 그런데 요즘 청년 사업이 인기거든요. 청년센터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청년 참여기구도 생기고, 청소년들에 있었던 그런 모델들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청년 사업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 사업과 청년 사업이 둘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연관성이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청소년 정책하는 부처하고 청년 사업하는 부처가 다른 부처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일과 청년 일이 서로 한 가지 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각자 열심히 하는데 그냥 각자 열심히 할 뿐이에요. 청소년 정책을 했던 사람이 청년 정책과 파트너 하는 거 많이 없고요. 청년들이 청소년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둘 다 열심히 하지만 두 사업이 열심히 하는 만큼 서로 성과가 단계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전국 청년 온라인 청년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뭐가 많냐면, 청년 취업 연계 지원 사업에 전국에서 2,207건의 사업이 있어요. 전국에 2,200건의 사고가 있다고요. 사업이. 사고가 아니야. 미안해요. 사업. 그래서 뭐 전문 분야에 취업한다거나 해외 진출 취업을 한다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한다거나 교육 훈련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2,200가지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합리적인 그런 정책이 있으면 청소년 시기 때부터 그걸 가만히 봐오다가 그래, 내가 저거를 이용해 가지고 저렇게 지원을 이렇게 좀 받으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좀 배워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꿈꿔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한테 이걸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냥 공부해서 그냥 대학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뒤에 좋은 선물이 있는데 왜 안 알려줘? 물론 대학 가가지고 늦게 보고 나 이거 보고 빨리 뭐 취업할 걸, 나 이거 지원받아서 빨리 창업해 볼 걸,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중간에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창업 지원 사업이 전국에 91건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경영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자본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어요. 심지어 창업 비용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야, 이게 91건이면 그 중에 내가 좀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청소년 창업가들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빨리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또 청소년 문화와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사업도 전국에 856가지가 있어요. 이 사업들 내용을 보면 건강을 지원한다거나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거나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거나 청년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850가지가 있다고요. 청년들은 좋겠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대학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행해, 힘들어, 취직하기 어려워, 이런 스트레스 안에만 사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 이렇게 많다니까요. 이제 저희가 지금 청소년 참여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참여 아카데미인데요. 저희가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이런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전국에 629건이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 제안 활동, 청년의 권리 보호 활동, 청년 정책을 각 지역에 있는 청년 정책 제안 기구들끼리 네트워킹하는 사업, 그리고 지역 발전에 참여하는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630가지가 있다니까요. 와, 예산이 얼마겠어요? 마지막으로 청년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청년 복지 사업이 있는데, 이 복지 사업이 전국적으로 880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복지 사업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생활비 지원 사업. 두 번째, 여러분이 저축하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융혜택 지원 사업. 여러분들이 월세를 사니까 너무 힘들어요. 주거 지원 사업. 그리고 여러분이 학자금 때문에 대출을 받았어. 아, 너무 힘들어. 학자금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890가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청소년들은 잘 몰라요. 왜 모를까? 필요 없을까? 아니에요. 곧 청년이 될 청소년들이라면 아니 이 정도는 미리 알아두는 거 도움되지 않겠어요? 아니 학교에서는 그렇게 선행학습하면서 왜 이런 건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 도움이 되는 건데.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 사업의 연결고리를 찾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라남도 청년센터 홈페이지에 가셔도 일자리 지원 사업 32개, 주거 지원 사업 7개, 교육 지원 사업 19개, 복지문화 사업 12개, 참여 권리 10개. 이렇게 사업이 엄청나게 지원 사업이 많아요. 이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시하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 다 별도로 또 있어요. 여러분이 청년 지원 사업을 받는데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갈수록 사업은 많은 것 같지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 왜?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덜 사는 곳으로 갈수록 여러분이 청년 지원 사업을 받을 확률은 높아요. 왜? 사업은 많은데 사람이 없네? 그죠? 이게 얼마나 지원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청년들의 좋은 이렇게 사업들이 많은 것들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리 알면. 이런 거 선행학습하면 안 될까?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나중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사업 선행학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 22개 시군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4개 군지역 빼고는 전부 다, 아니요, 죄송해요. 5개 군지역 빼고는 전부 다 청년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들은, 선생님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디 물어봐요? 청년센터 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청년센터 검색하시면 딱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청년센터 우리 매니저분들이랑 상의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청소년센터 오면 여러분들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을 청년센터에 가시면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매니저예요. 매니저. 여러분 매니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연예인들 막 뒤치다거리자 해주고 그죠? 운전도 해주고 스케줄도 관리해주고 이런 거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청년센터는 매니저들이 근무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평적인 관계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들을 좀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이런 그 사업들이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 청소년들의 아이디어 경진 대회나 그 사회 참여 활동, 정책 제안 활동보다 청소년, 청년이 이렇게 함께하는 사업들도 계속 생기고 있어요. 실제로 청년 생각함이라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청소년,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계속 매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사교육 없는 세상이라는 민간단체에서는 청소년, 청년 액션 활동가 크루 모집 해가지고 청소년, 청년들을 함께 만나는 그런 민간단체의 활동들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곧 청소년들이 청년 될 거니까요. 청소년들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소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살 사람이라는 생각을 누가 심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도시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들보다 지역에서 정주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일찍 시작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이렇게 자본을 쌓으면서 이렇게 좀 청년 빈곤에서 벗어나는 청년들의 모델이 많거든요. 실제로 서울로 거주를 옮기고 서울에 가서 대도시에 살고 있지만 본인은 다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농촌보다 더 버니까 내가 수입이 많은 걸로 착각하지만 훨씬 더 소비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니까 출산율이 도시 지역이 낮은 거 아니겠어요?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이렇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정책과 청년 정책의 연관성을 가져가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봤을 때 이런 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들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청소년 참여 페스티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좋은 정책 제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